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8경기밖에 없는데 에이스급들 등판이 좀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센가가 등판을 합니다. 센가는 지금 방울 내셔널리그 전체 1등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닝을 못 먹는다든지 조금 무너지는 경기들이 몇 번 있는데, 그래도 뭐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매치로 넘어온 이후에는 워싱턴 상대로 한 번도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센가는 뭐 지난번 경기 때는 쿠어스라서 그런지 포심의 빈도를 줄이고 뭐 포크볼을 많이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변경을 했었는데 어쨌든 잘 버텨왔었고, 그리고 올 시즌에 이렇게 또 홈에서의 강점도 많이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홈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센가 그냥 요즘에 그냥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다고 봐야죠. 그냥 방어율이 말해주는 투수다.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제구가 크게 무너지는 경우들, 그리고 또 피홈런을 많이 만나든지 그런 것들이 리스크가 될 수는 있지만은 딱히 뭐 워싱턴이 홈런의 강점이 있는 팀은 아니죠. 그리고 반대로는 이제 소로카가 나오는데 소로카도 요즘에 나쁘지 않아요. 옛날에 2019년 그때 이제 류현진 선수의 강력한 대항마로서 되게 좀 좋은 이런 방어를 보여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완전히 뭐 그런 것들을 재현하지 못했었습니다.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제 좀 부상을 딛고 몇 번 등판을 했었다가 정말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줘 왔었고, 올 시즌은 이제 워싱턴의 둥지를 틀었는데 사실 얘도 초반에 안 좋다가 요즘에야 이제 조금 그냥 사람답게 해주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이제 또 6이닝을 먹어주기도 하고, 이닝 소화 같은 것들이 그래도 조금 괜찮아진 거는 같아요. 글쎄 그냥 요즘에 조금 잘해주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양 팀의 이런 좀 마운드는 그래도 센가가 앞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빠따적으로도 이게 워싱턴이 지금 9경기째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거든요. 워싱턴이 뭔가 약간 좀 빠따의 의외성이 있는 팀이었는데 요즘에는 9경기째 쳐받고 있어가지고 홈런도 9경기 동안 뭐 5개밖에 없기도 하고, 그냥 계속해서 워싱턴 빠따는 좋지가 못해요. 그렇다면은 워싱턴의 의외성도 조금 지워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늘 이렇게 불펜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팀이기도 한데, 이 경기가 하나 거슬리는 거라면 과연 매치가 우리가 원하는 그 빠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그래도 매치 요즘에 뭐 연승도 타고 있기도 하고 상당히 잘합니다. 소토는 지난 12경기 동안 뭐 타율 같은 거 크게 살아났고 요즘 들어서 많이 좀 살아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소로카가 특히나 매치한테는 굉장히 좀 약한 편이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애틀랜타 시절에는 뭐 같은 지구니까 몇 번 붙기도 했었는데, 매치 애들한테 50타석 동안 3, 4구 정도, 그리고 피장 타율이 상당히 좀 예측상으로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피트 알론도 지금 굉장히 잘하는데 12타수 4안타에 홈런도 하나 있었고, 소토한테도 피안타율이 6할입니다. 여기다가 홈런도 뭐 2개씩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스탈링 마르테도 강력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치애들한테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소로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매치가 얘네들이 지금 홈에서 승률이 상당히 더 좋은 편이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제 좀 핸승 비율이 그렇게 막 높은 편까지는 아니거든요. 반대로 이제 워싱턴도 홈에 비해서 오히려 원정일 때는 햄패를 다 안 당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긴 한데, 어쨌든 요즘의 분위기 상으로나 빠따나 그리고 선발의 퀄리티 이런 것들로는 매치를 충분히 바라볼 만한 게임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네소타 텍사스 경기인데 베일리 오버랑 패트릭 코빈입니다. 이거는 사실 코빈은 지금 전혀 예상 외에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3.52 정도로 사람다운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2017년까지 이제 월드 시리즈 우승 이후에, 그 이후에는 뭐 리그에서도 참 안 좋은 쪽의 선발이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텍사스로 넘어와서는 굉장히 좋은 피칭들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패트릭 코빈이 이제 직전 경기 때도 보면은 옛날만큼 뭐 이렇게 뭐 헛스윙 비율이 높다거나, 옛날에는 슬라이더가 리그 최고급이었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정타 컨트롤 같은 것들 잘 해줬었고, 평균 이제 90마일대 이하로 잘 막아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8이닝을 먹었거든요. 8이닝 2실점이었는데 완투패였었다. 팀의 빠따가 도와주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3년 만에 8이닝을 먹은 경기라고 합니다. 올 시즌에 패트릭 코빈을 보면은 이렇게 싱커가 작년에 마이너스 20으로 정말 개차반이었었는데 올 시즌에는 플러스 4 정도로 괜찮고요. 뭐 슬라이더 같은 거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나쁜 수준은 아니기도 한데, 어쨌든 패트릭 코빈이 작년보다 확연히 좀 봐줄만하다. 근데 베일리 오버는 요즘에 5경기 동안 4.16으로 특히 또 이제 피홈런이 많아진다든지 이닝 소화가 아쉽다든지, 직전 경기 때는 7이닝을 먹었지만은 5실점이기도 했었고요. 피홈런도 2방 있었고, 이 베일리 오버는 특히나 이렇게 플라이볼러로서 상당히 많은 또 플라이볼로 승부를 거는 선수인데, 사실 뭐 한 번씩 크게 맞을 때 그거 말고는 이후로는 꾸준하게 잘 막아주는 것들이 있다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베일리 오버가 이닝도 그렇고 활약상이 썩 좋지가 못해요. 나는 이게 패트릭 코빈이 그렇게 막 선발 투수 맞대결은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저는 뭐 언더 같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도 이제 시미언도 올라오려면 올라오는 거죠. 최근에 11경기 동안 타율이 5할에다가 4홈런, 장타 7개, 뭐 타점 10개 이런 식으로 시미언도 좀 괜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시미언 말고 다른 애들이 좀 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텍사스가 내일도 타격은 사실 좀 믿을 구석은 아니다 그런 느낌이어서 그냥 뭐 언더 같은 거 생각해보고 싶기는 하네요. 미네소타도 지금 타격 흐름이 나쁜 편은 아닌데 글쎄 그냥 코빈이 나는 꾸준히 잘해주고 있는 거 사람다운 활약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 우리가 알던 그런 코빈의 모습은 올해는 아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둘 다 뭐 이렇게 좀 불펜상으로 괜찮은 팀인데 미네소타는 문제였었던 알카라를 이제 보스턴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이거는 사실 텍사스가 좀 프렌 배당이 나왔으면 볼만도 했을 것 같은데 배당이 너무 안 나오네요. 2.5 프렌 1.34 뭐 썩 갈 정도는 안 되지만은 베일리 오버 나오는 거 지금은 못 믿겠고 저는 그냥 차라리 언더 그리고 뭐 텍사스의 프렌? 뭐 승리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와 샌프란시스코, 센자텔라랑 버드송인데 제가 이 시리즈는 계속해서 콜로라도가 좌한 선발한테 상당히 약하다 그랬었는데 지금 얘네들이 경기마다 계속해가지고 콜로라도가 좌한 선발 냈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그 로비레이 에이스급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던 선수가 엄청 못했던 날이었었죠. 근데 이제 그 경기랑 오늘 경기랑 배당 차이가 거의 없어요. 나는 그래갖고 오늘 샌프란시스코가 버드송 물론 센자텔라면 어제 나왔던 프리랜드보다도 쉬운 상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센자텔라가 지금 62이닝 동안 피안타가 100개를 넘었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 현재 유일하게 100피안타를 넘은 선수가 센자텔라예요. 볼넷이 21개로 관리가 잘 되는데도 피안타가 너무 많아가지고 WHIP가 1.97 이닝마다 주자를 2명 정도 내보내는 셈이에요. 평균적으로. 이래가지고 직전 경우일 때는 4이닝 무실점 오퍼너를 쓴 다음에 간만에 한번 좀 사람다운 활약을 해주긴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계속 될지 그 경기 때는 이제 볼넷도 4개나 주기도 하고 제구력 면에서도 살짝 좀 흠집이 난지라서 저는 센타텔라는 여전히 만만하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버드송이 문제예요. 버드송이 지금 뭐 2.5로 괜찮긴 하고 그러지만은 이 대부분을 좀 불펜으로 많이 뛰었었고 최근에 이제 한 4경기 정도만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전부 이닝이 좀 많이 아쉽거든요. 지난번 경기도 볼넷을 뭐 5개나 준다든지 이래가지고 버드송이 어제 나왔던 로비레이에는 전혀 뭐 대만한 선수가 아니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승패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가 계속해서 막 한 점 차 게임을 많이 하다가 어제는 이제 빠따가 많이 폭발을 해가지고 특히나 경기 막바지쯤에 그때 폭발을 했었는데 콜로라도가 오늘 이제 제이크 버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불펜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다른 이제 뭐 아그노스 같은 애들 계속 못하는데 오늘은 또 이제 연투에 걸려있어갖고 못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나는 그냥 어제보다 이 경기는 배당 메리트는 없다. 그래서 버드송이 나오는 거를 믿고 갈 만도 하지 않은 것 같고 물론 콜로라도가 약하긴 한데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차라리 오바 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상 근데 오바 역시나 선발 투수가 만만해서 보는 건데 11.5 기준으로 양팀 다 이렇게 언더게임이 굉장히 많다는 거 오늘은 샌프란시스코가 나름대로 좀 잘 풀린 날이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정우 선수도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바로 뒤에 나오는 아담에스도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장타 같은 거 많이 뽑아내고 그러고 있는데 콜로라도도 보면 뭐 맥맨 같은 애들이라든지 요즘에 뭐 헌터 굿맨 이런 애들도 잘해주곤 해가지고 믿을 구석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쿠어스 필드라는 특성들 그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살짝 오바 정도만 보고 있는데 가능성이 그렇게 막 높아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볼티모어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딘 크래머 그리고 스쿠발입니다. 오늘 이제 에이스가 나오는 두 번째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딘 크래머는 여기 뭐 보이는 것처럼 이제 홈이랑 원점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올 시즌에도 이제 좌타자랑 우타자 이런 차이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납니다. 정말 디트로이트도 얘네들도 이제 좌타의 비중이 꽤 있는 편이에요. 매도우스라든지 캐리 카펜터, 라일리 그린 특히나 이제 라일리 그린 정말 잘하고 있는 시즌이지만은 그리고 맥킨 스틸리도 그렇고 내일은 저는 크래머가 조금 약할 수도 있는 날인 것 같기는 해요. 뭐 홈에서 안정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잘하는 날에는 막 7이닝씩 먹어주면서 잘 막아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뭐 자주 있지는 않거든요. 딱히 뭐 안정감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잘하는 날과 못하는 날 그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만약에 내일 크래머가 좀 잘하는 날에 걸린다면은 그러면은 좀 힘들 수도 있기는 해요. 디트 입장에서는. 하지만 스쿠발이 나온다는 것부터가 일단 디트로이트가 큰 우세를 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쿠발 올 시즌에 스태키스트 지표상으로는 그냥 어나더 레벨급이에요. 사이영 2연패를 막 도전하는 그런 느낌인데 특히나 올 시즌에는 이렇게 체인지업 작년에는 포심이 플러스 19로 가장 좋은 피칭이었었는데 올해는 체인지업이 플러스 12로 굉장히 좋거든요. 브레이킹볼까지 불을 뿜고 있다. 여기다가 제구력까지 안정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스쿠발은 지금 메이저리그 거의 상위 1% 정도의 제구력을 뽐내고 있는 그런 지경이에요. 9위까지 대단한데 그런 제구까지 훌륭하다. 이러면은 그냥 약점이 없는 투수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가끔가다 이제 휴식일이 조금 짧을 때 지난번에 4일 휴식을 하고 등판을 했었던 보스턴전에서 그때 이제 5실점을 했는데 조금 이제 안 좋았던 4일 휴식이었었는데요. 요즘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WHIP 전체 2등, 이볼디 다음이죠. 거의 뭐 저는 약점이 없는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과연 디트로이트 빠따가 얼마나 해줄 수 있냐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상대인 크래머가 좌타자한테 약한 부분들이 있더라. 사실 이게 디트로이트도 지금 빠따가 뭔가 균일하지가 않고 볼티모어도 오락가락이 심하고 특히나 이제
홈런에 대한 강점이 있는 팀이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스쿠발은 뭐 이렇게 피안 타율도 상당히 낮게 유지가 되는 편이라 가지고요. 반대로 크레머는 디트로이트 애들한테는 피장 타율이 조금 높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는지라 저는 그냥 디트로이트 쪽으로 무난하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언더오버적으로는 볼티모어가 좌한 상대로는 약한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홈에서는 더더욱 더 작아진다. 근데 상대가 좌한 끝판왕 스쿠발이다. 이러면은 큰 변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저 디트로이트 쪽으로 좋게 보고 언더 노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스쿠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것들도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쿠발 경기 8.5를 준 것부터가 그래도 이점이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미러키는 이제 세인트루이스랑 붙습니다. 오늘 미시오롭스키라는 시민 선수가 등판을 한다고 하는데 딱 봤을 때 이제 좀 재구가 아쉬운 부분들 이런 것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이너리그에서도 최근에 5경기 동안 21이닝에 볼넷 13개 신인 선발로서 얼마나 좀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지표로는 딱히 뭐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고 자, 소니 그레이는 뭐 다른 거 다 괜찮습니다. 올 시즌도 괜찮은 시즌이에요. 삼진의 비율이 많이 올랐다. 대신에 피홈런이 많아졌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은 소니 그레이가 최근 4경기 동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25이닝 먹으면서 1.07 이닝도 잘 먹고 방어율도 훌륭하고 특히나 볼넷도 안정돼 있고 삼진 많이 잡으면서 피홈런도 하나도 안 맞는다. 그냥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구나 이것도 좀 센 팀들이랑 많이 붙었던 건데 다저스, 텍사스, 애리조나, 디트로이트 전반적으로 빠따가 강력한 팀들이에요. 텍사스 빼고는. 근데도 잘 해준 거고 호수를 많이 타는 편인데요. 올 시즌에는 파이스랑 할 때가 2.08 그리고 2반 LL랑 할 때가 8.59인데 최근에 4경기 이렇게 잘했던 게 전부 다 파이스랑 합을 맞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일도 아마 파이스랑 합을 맞출 것 같고 그렇다면은 신인 선발이랑 그래도 세인트루이스 에이스 대결이다. 저는 이 정도 구도면은 세인트루이스를 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러키 지금 빠따적으로도 안 좋은 시기라고 봐야 되고 사실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막 토론토한테 수입도 당하고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데 그 와중에도 사실 빠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인트루이스가 어쨌든 뭐 물론 사이클은 조금 지났지만 에이스가 나오는 날이라면은 그래도 좀 반등의 기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캔자시티랑 뉴욕 양키스 세스 루고 워렌 등판인데요. 루고가 사실 얘도 이제 부상이 좀 있었어요. 작년이나 뭐 그 전부터 해가지고 샌디에고부터 그리고 캔자로 이적한 다음까지 선발로서 크나큰 이런 성장세를 많이 보였었는데 사실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최근 경기에 대해서 이닝을 많이 못 먹는다든지 기본적인 실점이 좀 많아진다든지 최근에 3경기 동안 피홈런이 5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부상 복귀 이후나 전이나 좀 마무리들이 좋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한 날에는 막 8이닝씩 먹어주고 그러지만은 요즘에는 조금 좋지가 못하다. 그래서 일단 루고도 조금은 걱정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윌 워렌 거의 뭐 2500을 넘나드는 2600 가까이 되는 그런 스핀의 바탕으로 상대 범타를 많이 유도를 해낸다. 피홈런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뭐 상당히 적은 그런 선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최근 경기 때는 이제 윌 워렌이 구속도 되게 잘 나왔습니다. 포심도 한 1말가량 잘 나고 전반적인 구속들이 잘 나왔었어요. 볼넷이 4개나 있었지만은 피홈런도 하나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아주 좋다고는 할 수가 없었는데 뭐 상대가 보스턴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잘 막아줘가지고 승리 투수까지 됐었습니다. 윌 워렌도 지금 방어율 대비 요즘의 활약은 나쁘지 않은 뭐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따지고 보면 뭐 다저스나 보스턴 이런 빠따가 강력한 팀들한테 고전하고 있기는 해요. 한창 이제 좀 안정감이 있었던 시기보다는 요즘에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그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양키스 빠따가 정말 무섭죠. 지지난번 경기 때 이제 노아 카메론 신인 선발 5경기 동안 메이저리그 뭐 기록을 세우고 있던 선수였는데 무너뜨렸고 어제도 리그 방어율 1위 부비치를 무너뜨린 그런 양키스거든요. 초반에 선발 투수들 전부 다 무너뜨린 그런 양키스의 빠따였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내일 루고도 고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양키스가 상대 선발이 누구든 간에 뭐 기록이 어떻든 간에 초반부터 그냥 박살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어제 경기도 부비치가 2회 때 좀 볼넷도 많이 주고 고전을 했지만 이후의 상황들은 양키스의 빠따가 막상 훌륭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난 그래서 약간 걱정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경기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루고도 기대치가 오히려 워렌보단 낮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사실 베팅하는 그런 보람은 없는 경기 같거든요. 이것도 뭐 캔자가 이 경기를 패배를 하면은 또 이제 뭐 수입당하고 이런지라서 뭐 워렌 정도면 그래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만만하니까 프리드가 나올 때나 이럴 때보다는. 근데 이것도 캔자가 얘네들도 뭐 홈런 같은 거 제가 제일 안 좋은 팀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워렌도 홈런에 대한 이런 매력도 있는 그런 선수여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사실 베팅하는 맛은 없다고 보고 굳이 따지자면은 저는 그냥 양키스 쪽을 바라보고 싶은데 배당도 별로고 9.5 기준으로도 돌아가는 꼬라지를 봤을 때는 저는 오바가 맞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9.5도 사실 루고 등판이다 이런 거 생각하면 캔자빠따 생각하면 별 맛도 없고 저는 이거는 사실 좀 피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하고 싶네요 그냥.
자, 그 다음 경기 컵스 대 피츠버그, 타이온이랑 히니가 붙습니다. 타이온에 대해서는 요즘에 좀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 전에 피홈런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 시즌 16 피홈런이죠. 홈에서는 특히나 좀 홈런이 적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내일도 뭐 홈등판입니다. 홈에서는 그래도 좀 2.70, 원정 4.31에 비해서는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5경기 동안 아주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트, 신시, 콜로라도, 마이애미. 디트로이트 정도 말고는 전부 다 좀 빠따가 약한 팀이긴 했었는데 내일 만나는 피츠버그도 OPS가 상당히 좀 아래쪽인 팀이기도 하죠. 그래서 타이온이 내일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 히니도 잘하고 있습니다. 3.24 정도로 오히려 타이온보다도 방어력이 좋은 시즌이에요. 기록상으로 지금 72.1이닝 동안 피안타 59개, 피홈런 9개, 볼넷 24개로 삼진 잡는 능력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사실 안정감적인 측면에서는 히니가 타이온보다 훨씬 더 월등하거든요. 그 정도로 선발 구도로는 히니가 전혀 꿀릴 게 없는 매치입니다. 타이온의 일단 약점인 홈런을 피츠버그도 올 시즌에 홈런이 48개밖에 없기도 하고 올 시즌 리글리 필드가 사실 홈런도 많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컵스의 팀 홈런이 94개인데 홈에서는 26개, 원정 68개로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리글리 필드에서는 타이온도 2점이 있는 편이라 가지고 저는 이 경기가 물론 컵스의 빠따가 무섭기는 한데 따지고 보면 이게 OPS도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내일 또 좌한 상대로는 특히나 홈에서는 또 이렇게 좀 OPS 약세가 두드러진다고 하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언더 같은 거를 일단 좀 우선시하고 싶은데 7.5여가지고 약간은 겁납니다. 컵스가 그냥 빠따가 터져버리면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 히니도 아주 뭐 이닝 이팅을 잘 풀리는 날 아니면은 그렇게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지라서 피츠버그의 불펜 구간에서는 좀 문제점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이거는 히니가 생각보다 팍팍하다. 그리고 타이어도 요즘에 좋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7.5 기준 언더라든지 저는 컵스의 승보다는 그냥 피츠버그의 2.5 프레임 보고 싶거든요. 1.4가 그래도 넘으니까 추천드릴 만한 정도는 된다. 피츠버그 요즘에 분위기도 필라델피아를 수입을 하고 최근 이제 6경기 동안 5승 1패로 뭐 좋은 분위기에 있기도 하고 저는 피츠버그 프렌이나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입니다. 휴스턴이랑 화이트삭스가 붙는데요. 휴스턴의 에이스죠. 프레모 발데즈가 나옵니다. 헌터 브라운이랑 같이 원투펀치급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 모양새는 헌터 브라운이 살짝 흔들리는 반면 프레모 발데즈 지금 6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7이닝 넘게 먹어주고 있고요. 1.84, 삼진 47개, 12볼넷 2홈런. 그냥 발데즈다운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저는 이제 발데즈가 올 시즌 이제 싱커 구속이 94마일도 안 나와가지고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 이 친구도 싱커에 구속에 따른 편차가 조금 심한 편인데 근데 이제 발데즈도 직전 경기 때 구속이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한 1마일가량 잘 나왔었고 또 커브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좀 섞어가면서 되게 좋은 피칭들을 했었어요. 삼진 11개나 잡아내면서 아주 안정감 있는 피칭들을 했었는데 저는 뭐 발데즈는 지금 굉장히 좀 좋은 구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부터 이닝 히팅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근데 상대가 이제 데이비스 마틴인데 화사하게 이런 어린 선수들 가운데서는 얘도 잘해주고 있는 축에 속하죠. 시즌 초반에는 방어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위태위태해 보였지만은 잘해주고 있는 축에 속해요. 어제도 이제 좀 믿을만하다 했었던 션 버크가 고전을 하면서 휴스턴의 빠따가 조금 더 돋보였었는데 어쨌든 마틴은 요즘에 최근 분위기 자체는 션 버크보다는 안정감 있는 기간들이 꽤 길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 경기는 사실 이것도 7.5여가지고 약간은 무섭지만 언더 같은 거 볼만한 게임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휴스턴이 홈발을 많이 받는다. 발데즈 역시 홈에서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 그냥 걱정되는 거라면 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 모두 다 상대 팀들한테는 좀 많이 약한 편이다. 일단 뭐 마틴은 많이 상대를 안 했는데 피안타율이 3.91이라 가지고 피안타율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높고요. 프레모 발데즈는 화싸게들 75번에 상대를 했는데 피안타율이 3.19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게 조금 걱정이거든요. 또 좀 까보면은 발데즈한테만 3할 이상을 치고 있었는데 이런 강한 면모들이 요즘에 너무 못하고 있어가지고 안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스틴 슬레이터 얘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좌완 플래툰 킬러니까 발데즈한테도 5할을 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 선수들도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타율이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걱정이야. 발데즈가 화싹 애들한테 은근히 좀 약하다. 따지고 보면 이제 그 휴스턴이 홈에서 올 시즌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23승 13패인데 헨슨 빈도가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화싹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정에서 굉장히 약팀이죠. 7승 27패인데 얘네들도 원정인 경우에는 햄패를 내주는 빈도가 꽤 돼가지고 저는 그럴 거면 그냥 발데즈를 믿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과연 휴스턴 빠따가 마틴을 얼마나 털어먹을지 그런 것들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배당 대비 발데즈 믿고 볼만한 것 같고요. 언더 같은 것들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